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녹화하다가 NG가 좀 몇 번 나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은 잘 오르다가 갭상승해서 잘 오르다가 그대로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죠. 급락, 급등 매일매일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제 급등 급락입니다. 차분한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왜 시장이 빠졌냐?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진짜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죠. 파월이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나섰다는 거, 요게 진짜 악재인 것 같고요. 이건 가짜 악재. 바이러스가 본토에 상륙했다라는 거,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라는 게 가짜 악재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재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여서 제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대부분 예상치 부합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일단 확인을 했고요. 어젯밤에 이제 그래서 나스닥 쇼패팅 했어요. 16,400을 저항으로 확인하길래 샀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나스닥 숏을 사면서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공유할 건데, 일단 16,400 언제 샀냐면요. 언제 샀냐면 솔직히 어젯밤에 이제 저녁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때 샀어요. 저녁 영상 어젯밤에 막 녹화하고 있을 때 한쪽 눈으로는 호가창을 보고 있었거든요. 녹화하고 있는데 막 계속 16,400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16,400이라고 영상에서 저항해서 그 영상에서 막 저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 그때 제가 여기쯤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렁 말 빨리 해서 녹화 끝내버리고 녹화 끝나자마자 얼렁 가서 16,400에 가길래 숏 샀죠. 프리마켓에서 샀어요. 그냥 프리에서. 어차피 뭐 16,400 부근에서 사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샀어요. 미국 시장 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샀고요. 미국 시장이 개장했죠. 개장했어요. 개장해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그거.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됐던 판단은 그거. 오늘 원웨이 상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일단은 요것도 한번 봤죠. 이거 핀비즈 일단 요 화면을 일단 봤는데 여러분들 사실 어젯밤에 이 화면을 보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거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10분 지연인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어젯밤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그럼 전 종목 어차피 다 상승이니까 전부 다 초록색이었을 거라고요. 사실 이걸 보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젯밤 대략적으로 상승률들을 봤죠. 뭐가 이렇게 올라갔고 지수가 이렇게 현재 강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막 다들 상승률이 좋으면은 좀 원웨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젯밤 보니까 역시나 애플 지 혼자 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이 다 좋진 않구나, 희마리가 좀 없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이걸로는 일단 분위기 정도만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살펴봤던 건 UVXY 정도를 또 봤습니다. UVXY를 좀 봤는데 UVXY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장중에 일단 뭐 전일 저점 이런 자리들에서 시원하게 안 보내더라고요. 만약에 원웨이 상승으로 강하게 갈 거면 이런 자리를 시원하게 붕괴시켜 줬어야지 맞을 거거든요.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싶으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싶으면 이런 자리를 강하게 깨줬어야 될 텐데 어제 희마리가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웨이 상승은 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판단을 대략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호가창 움직임이나 이 봉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원웨이가 나오기엔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웨이 상승장 이런 게 나올 때는 이게 봉의 움직임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스닥 상승장일 때 모습들을 보시면요 어때요? 이 봉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고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세게 움직인다고요. 원웨이장 나오는 날이면 막 볼린저 밴드 위로 찍고 장대 양봉이 막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봤는데 오르긴 오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저항, 한 달째 만들어 놓은 저항이 16,400인데 16,400을 저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원웨이 상승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서로 판단을 해서 안심을 좀 했죠. 일단 보니까 오늘 숏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그런 판단을 일단 하나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저는 이미 16,400에서 샀으니까 그냥 지켜본 건데 분명히 16,400을 분명히 어쨌든 지금 1% 상승 중인데 이걸 하락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에 오버슈팅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분봉을 한번 쭉 넘겨봤죠. 나스닥 분봉인데 30분 분봉인데요. 지난 한 달치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숏 대박이 터졌던, 아래쪽으로 대박이 터졌던 이런 구간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 전부 다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고 나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어떤 급락하기 전에는 오버슈팅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급락을 시키더라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야, 한국 시장에서도 코스피도 뒤통수를 겁나게 치는데 미국 나스닥은 얼마나 더 뒤통수를 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16,400을 한번 넘어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시간이 새벽 1시쯤 되고 이러니까 저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오버슈팅 나올 때 내가 헛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나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잤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무튼 아침에 보시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다 보고 견디면 좋은데 이게 또 새벽 1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피곤해가지고 이게 판단력이 좀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또 헛짓거리 할까봐 그냥 잤는데 알람 5시 45분에 맞추고 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점이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젯밤에 했던 생각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와 저항 체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네요. 그죠?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요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아래로 깬 겁니다. 아래로 깼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린 거죠. 근데 이게 당장 이제 오늘 밤에 막 간다, 오늘 밤부터 폭락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렸지 뭐 아래쪽으로 쏠렸 뭐 이게 아래쪽으로 쏠렸다고 오늘 밤에 뭐 상승 못합니까? 꼭 그러란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갈진 몰라요. 일단 무게중심은 쏠렸으니까 일단 흐뭇하게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일단 쏠렸다 라는 이야기만 드릴게요. S&P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얘도 붕괴시켰는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왜 중요해요? 여기 직전 고점이었으니까 중요하죠. 이 자리를 깼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얘도 무게중심이 많이 쏠렸죠. 다만 이제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 숏배팅 안 하신 분들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 갖고 제가 극단적인 투자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빨리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아무튼 이제서야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히 다음번에 고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러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작년 3월처럼 갑자기 와르르르 하지만 않는다면요. 네. 정상적으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거면 반드시 여기 고점 확인 한번 하러 더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 언젠가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이 하락 파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하락 파동이 완전히 끝났냐? 아직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진행될 수 있어요. 더 진행되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죠. 나스닥도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더 좀 진행되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그 이제 변동성 지수들을 보면서 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이제 어젯밤에 보시면 30을 드디어 넘어갔어요. 이게 원래 제가 어젯밤에 영상에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할 얘기가 많아서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여러분들 빅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만의 관점이에요. 빅스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매일매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박스권을 가지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디를 박스권으로 잡으면 되냐? 제가 쭉 본 결과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이런 라인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대략적으로 중요한 마디대를 갖고 움직입니다. 마디대를 갖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마치 이제 30을 넘어가면은 뭐 무조건 80으로 가면서 막 작년 3월처럼 된다라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정정하려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물론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작년 3월처럼 갈 가능성 여전히 있긴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무조건 여기 넘어갔으니까 이제 무조건
무조건 작년 3월처럼 개폭락이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하면은 조바심 생겨갖고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매매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좀 차분하게 박스권으로 보고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이 차분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그래 30 넘었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40 부근이겠죠. 이제 아마 40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40레벨을 넘어가면 다음 배는 55레벨이고 55레벨 넘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8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보긴 볼 겁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 이쪽 부근에 보시면 됩니다. 특정 구간에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자리가 저항인 겁니다. 그런 자리를 넘어가면 다음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여기 뭐 10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래쪽 박스권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위로 올라가기 힘들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기 힘든데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번 목표치를 터치하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급등급락 구간이거든요.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움직이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지만 요 구간들은 갈수록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일단 이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까지 올라오면 요까지는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요까지 올라와서 요걸 넘어가면 요까지는 그냥 껌으로 이런 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돌파 한 착 했으면 여기서 좀 버벅버벅 할 수 있지만 이거 돌파 한 착 했으면 요까지는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조바심 내지 마시라는 거. 아무튼 박스권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걸 봐도 지금 S&P와 나스닥의 이런 하락 파동이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무게중심이 좀 틀어졌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 넘어가고 다른 거 좀 살펴봐야겠죠. 파월의장이 아까 뭐라고 했냐?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라질지 확신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연임하더니 이제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지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긴축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긴축 우려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오긴 나올 건데요. 그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긴축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달러는 맞네. 달러 강세 나와야지. 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건 이 금리는 어젯밤에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요게 좀 재밌긴 합니다. 금리가 어젯밤에 파월의장이 그랜데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더 떨어졌죠. 10년물 금리. 단기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단기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냐?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속도들이 좀 빨랐으니까 일단은 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구나, 뭐 조정이 좀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금리는 뭐 계속 금리 인상은 계속 빨라지는 쪽으로 지금 시장 의견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얘는 더욱 세차게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이게 좀 솔직히 그죠? 하여튼 그래요. 주식시장이 뭐 이런 금융시장이 아무튼 탐욕, 돈 벌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조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딱 맞춰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죠? 약간 생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죠? 그 강아지 그 산책 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걔는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에 한 개까지 갔다 돌아오죠.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따라간다. 이런 개념 갖고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금리 시장 쪽은 좀 재밌는 일이 나타났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역시나 그죠, 요즘 확실히 우리의 기대가 좀 크긴 큰가 봐요. 하여튼 요즘에 저는 일단 가만히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설레발들이 굉장히 좀 심한 때이긴 한가 봅니다. 자꾸자꾸 안 터지는 걸 보면요. 미국이 막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은 보시다시피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이 선물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죠. 재밌어요. 아마 다들 오늘 아침에도 그랬겠죠. 오늘 아침에도 이거 이 미국이
1%, 미국 나스닥 봐라, 죽었네. 이제, 야, 코스피 죽었다. 오늘도 풋 대박. 이러면서 아마 아침에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겠어요. 지금 또 한편으로 다른 개인분들은, 야, 이거 봐라. 380 여기 380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 쌍바닥 가능성. 물론 엄밀히 따지면 쌍바닥은 아니지만, 여기 좀 튼튼한 지지선일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또 주식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어쨌든 좀 혼조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분명히 쇼대박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풋대박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기대됐는데요. 뭐,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약간 기대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대하니까 이게 되돌리죠. 근데 아무튼 저는 어쨌든 여전히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완전히 이게 하락 추세가 이 지금 하락 파동 400부터 370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좀 끝났다라고 일단 생각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좀 아이들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자꾸 이렇게 쉬어간다. 하락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일단 전 하락이 쉬어간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풋옵션들 막 따라붙었던 개인들 풋옵션 몇백억 따라붙었던 그런 탐욕적인 사람들은 다 떼어내야지 갈 겁니다. 가더라도. 아무튼 그런 탐욕적인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적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네 마음대로예요. 진짜 이거는 어떤 단기적인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런 흐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움직임이. 하여튼 금리든 뭐 채권이든 뭐 유가든 다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좀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뒤로 약간 멀리 떨어져서 지지와 저항만 냉철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흐름이 뭐 숏에 안 좋냐? 솔직히 뭐 딱히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그냥 지켜볼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좀 안 좋게 출발을 했네요. 아마 나스닥이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저항 중요한 지지력 1440, 뭐 1445 대략적으로 요 부근 어떻게 깨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중요한 자리를 갭으로 뭉개버렸으니까 일단 강력한 매도세는 등장한 거겠죠. 그런 점들 생각하실 필요 있겠고 또 그리고 개파락하면서 어제 꼬리 부근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이건 좀 오늘 장중에 힘이 계속 없을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차라리 상승하니까 한국은 빠지고 미국이 하락하니까 한국은 지금 버티고 있죠. 정말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흐름 자체는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이제 막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할 텐데요. 저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저와 오랫동안 영상 보셨으면 다들 느끼시는 점들이 이게 추세를 전환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데 몇 개월 걸렸나요? 한 반년 걸린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추세를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얘도 한 3개월, 4개월은 좋게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 8월쯤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8월쯤부터 해서 한 1180원, 12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추세가 다시 전환돼서 워낙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따져서 얘 넥라인은 어디쯤 될까요? 얘 넥라인은 어디쯤 될까? 어디를 붕괴시켜야 이게 상승 추세가 완전히 죽는 걸까? 그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177원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지냐?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어쨌든 좀 이 평상시보다 좀 여유를 갖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역배열 상태에서 매수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깐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장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조금 좀 느긋한, 너무 타이트한 기준보다 조금 느긋한 기준을 갖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역배열 중이면 타이트하게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정배열 중이니까 아무튼 어딜 붕괴시켜야 이게 완전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걸까요? 또 그래 생각해 볼 점이, 혹시나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혹시나 상승 추세가 끝났을 수도 있죠. 상승 추세가 끝나면 무조건 바로 하락 추세입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박스권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너무 그렇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이 지금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숏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 쪽에서 숏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지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시대가 우리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느긋한 기준을 갖고 봐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코스피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니까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조금 배짱 튕겨도 괜찮을 수 있겠죠. 달러 가지신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정배열이니까 조금 배짱 튕겨봐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한국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384 후반 385 정도를 어떤 본격적인 저항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나 좀 잘 보자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